허진호 감독의 2001년작 봄날은 간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 주인공 상우의 할머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장면이 동네 길을 걸어가는 할머니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뒤에 나타난 상우가 할머니에게 같이 가라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청춘 남녀가 주인공인 멜로 영화의 오프닝에서 첫 등장하는 인물이 고령의 나이에, 그것도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1번 타자로 나옵니다. 대중 영화의 첫 장면치고는 상당히 노잼스러운 오프닝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화의 오프닝 씬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가집니다. 영화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방향성과 테마, 컨셉 등을 한 씬으로 보여줘야 하고, 거기에 관객의 흥미 유발까지 유도해서 몰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는 앞으로 상우와 함께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 나갈 상우의 페르소나이자 아바타라고 봐야 합니다. 스토리 내내 상우와 할머니의 정서는 함께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상우 혼자서 여주인공 은수를 상대하기에는 캐릭터의 힘에서 역부족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상우는 상대 여성인 은수보다 체급에서 몇 수 이상 밀리는 캐릭터입니다. 인물의 전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디자인된 입체성과 내면 서사의 깊이감이라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상우는 레코딩 엔지니어입니다. 소리를 듣고 그것을 담고 받아들이는 직업입니다. 수동적 채집자라는 그의 역할은 은수와의 연애 관계에서도 동일한 역학관계로 기능합니다. 은수는 아나운서이자 PD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설계하고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연애의 시작도, 관계의 진전도, 이별도 모두 은수가 먼저 선언하고 진행합니다. 상우는 은수의 액션 앞에서 그저 리액션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상우의 의지로 추진된 연애 진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뿐만 아니라 캐릭터 히스토리의 측면에서 은수가 상우보다 더욱 다층적인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과 이혼의 상처라는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순수함과 영악함이 공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미우면서도 애틋한 느낌을 동시에 발산해야 하는 은수는 그 복잡한 내면 심리를 모두 감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단순히 순진 낭만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소스가 없는 상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체급 차이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대1로 붙으면 상우는 스토리 장악력에서 은수에게 원사이드로 탈탈 털릴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할머니를 상우의 중심 해석축으로 배치해서 은수를 더블 마킹해야 남녀 주인공의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상우에게도 캐릭터의 입체성이 확보되고 그가 말하는 모든 대사가 다르게 읽힙니다. 이를테면 상우와 은수의 두 번째 만남 시퀀스에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라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잠만 자고 나온다는 그 전설의 에피소드가 진행되기 직전에 상우는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옛날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연애사를 듣습니다. 떠난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젊은 날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성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 은수와의 가슴 벅찬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그대로 다음 씬으로 갖고 와서 할머니가 있는 마당에서 노래 부르며 화초에 물 주면서 할머니와 함께 감정을 공유합니다. 상우와 은수의 애정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되기 직전의 씬에서는 미리 복선처럼 할머니의 정서를 어둡게 세팅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굳이 상우의 집을 찾아와 할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걸 바라보는 상우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상우와 은수가 말다툼을 시작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고 결국 완전히 헤어지는 일련의 갈등씬과 연애의 변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상우의 할머니 역시 갑자기 실종되기도 하고 파출소에서 발견돼서 엎혀 돌아오고 수색역에서 자리 차지하고서는 기어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면서 고집 피우면서 상우의 짜증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영화는 상우와 할머니의 정서적 궤도를 동일한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은수와의 이별 직후 수색역에서 상우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기 없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바로 엊그제 따끈따끈한 이별을 경험한 상우가 할머니라는 대상을 핑계로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은수를 볼 수 없게 된 최종 이별의 순간에 할머니는 조용히 상우에게 다가와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라고 연애의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씬에서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납니다. 상우의 사랑이 끝나는 타이밍에 할머니 역시 기나긴 사랑의 기다림을 마치고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상우와 할머니의 캐릭터가 겹쳐 보이도록 두 사람의 캐릭터를 하나의 정서로서 나란히 병치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볼 때 상우의 슬픔은 단순히 첫사랑 실패에 울먹이는 징징거림이 아니라 더 큰 울림과 입체적인 여운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피커로 치면 상우가 미드레인지로 소리를 내고 할머니는 그 감정을 깊이 있게 증폭시켜주는 우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떠나간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건 할머니가 매일 수색역에서 전직 기관사였던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버스터미널에서 은수를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했던 상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우와 은수는 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납니다. 터미널은 버스가 오고 가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누군가는 버스에서 내리고 누군가는 버스를 갈아탑니다. 수준 높은 비유법을 쓰자면 사랑이란 두 사람이 같은 버스에 나란히 앉아 함께 어딘가로 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릴 수도 있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종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와서 앉느냐 하는 건 결국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미 한 번 탔다가 내린 사람입니다. 상우가 허겁지겁 터미널로 뒤늦게 달려왔지만 버스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떠나간 버스와 여자는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에 늦게 도착한 상우에게 은수는 무심한 듯 의미를 담아 한마디 건넵니다. 늦으셨네요. 상우와 은수의 러브스토리의 결말은 이때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수의 늦으셨네요. 이 대사는 영화 봄날은 간다 최고의 명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사랑은 타이밍의 문제였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수는 상우를 선택한 것일까요? 은수는 상우를 라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볍게 소비하기 좋은 라면으로서 상우는 꽤 괜찮은 상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 먹을래요? 라는 희대의 플러팅으로 상우를 꼬시는 데 성공했고 상우는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고 갈래요? 라고 돌직구를 던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쑥스러워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우를 보면서 은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라면인 줄 알았는데 생라면이었구나. 그래서 은수는 물이 펄펄 끓는 냄비를 앞에 두고서도 생라면을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자고 가라는 은수의 제안에 상우는 진짜 아침까지 잠만 잡니다. 물론 상우가 바라는 사랑은 라면이 아니라 오래 묵힐 수 있는 김치였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가져다 주면서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지만 은수는 나 김치 못 담가 라는 말로 거절 의사를 돌려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걸 자신은 결코 김치가 아니라 라면밖에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상우가 내가 라면으로 보이냐 라고 항변을 해보지만 물론 라면과 김치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생라면과 김치는 절대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연애는 이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은수의 이별 통보에 상우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상우는 사랑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상우는 이미 할머니를 통해 예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변한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변심, 그리고 배신. 사랑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가변성 덕분에 애초에 은수와 사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우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는 질문이 아니라 한탄입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는 불가해한 진리에 대한 감정적 항의입니다. 상우와 은수가 한창 달달하게 연애를 하던 시점에 도로변 무덤가에 나란히 두 사람이 묻힌 봉분을 보면서 은수가 넌지시 물어봅니다. 우리도 저기 나란히 묻힐 수 있을까? 이 또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은수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시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 푸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와 우리도 저기 나란히 묻힐 수 있을까? 두 대사는 호응 관계를 이루는 같은 의미입니다. 은수는 이미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수는 이미 알았지만 상우는 한참 후에 할머니를 통해 뒤늦게 깨닫습니다.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이별을 극복하는 상우의 정신적 성숙을 지켜보면서 평온하게 자신의 사랑도 마무리합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상우는 엉엉 울면서 징징대기만 하다가 영화가 끝났을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라스트 씬에서 다시 은수의 꼬드김에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우는 생각보다 감정 통제의 미숙한 모습을 꽤 많이 노출합니다. 은수의 새삥 마티즈를 열쇠로 긁고 빤스런하는 거야 워낙 유명한 장면이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자기 밥줄이 걸린 녹음실 출근도 그만두겠다면서 이문식 선배에게 욕설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불쌍한 인물은 상우의 친구인 택시기사 청년입니다. 뜬금없이 강릉까지 가자는 말에 자기 생업도 제껴두고 진짜 강릉까지 공짜로 태워다 줍니다. 영화 속 그 시절만 해도 영동고속도로는 확장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왕복 2차선에 대관령 터널도 개통하기 전이라서 고갯길을 생으로 넘어가야 했던 아무리 빨리 달려도 서울서 강릉까지 5시간은 좋게 소요되는 난구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도 아니고 영업 택시를 가지고 왕복 10시간을 통으로 버린다는 건 정말 낭만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우정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지 영화 후반부 상우와 다시 만나는 씬에서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워두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우는 그 바쁜 친구를 붙잡고 나랑 시간 보내달라면서 자기 이별한 얘기를 늘어놓고 하소연하면서 질질 짜기만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화 한 번 안 내고 그걸 또 가만히 받아줍니다. 저는 그 친구의 눈물겨운 우정과 인내력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